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논술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2탄. 자,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국어를 정말 너무 못한대요. 심지어 5등급 끝자락입니다. 논술 준비가 가능할까요? 그랬어요. 요거는 국어 성적과 논술 성적이 상관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능 국어는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는 겁니다. 국어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독서, 문학 이런 거 풀어야 됩니다. 이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럼 객관식 시험을 잘 못하는 겁니다. 논술은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고요. 읽는 분량과 시간이 2시간 동안 천천히 읽고 명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과 그리고 100m 달리기 요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100m 달리기 할 때는 호흡법이나 달리는 주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마라톤은 또 호흡법도 다르고 달리는 주법도 다르죠. 둘 다 공통점은 기초 체력입니다. 여기서 기초 체력은요, 국어 5등급이면 충분합니다. 즉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고 있고, 이게 지문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정도, 대한민국의 평균이 국어 5등급이거든요. 평균 정도의 소양이면 됩니다. 그 다음 달리기를 빠르게 달릴 것인가 천천히 달릴 것인가는, 이거는 논술은 마라톤에 해당합니다. 천천히 독해서 답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수능 국어는 빨리 읽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도 다르고요. 그리고 객관식 준비하는 방법과 주관식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수능 국어 5등급 정도면 논술 합격합니다. 실제 수능 국어 4등급, 5등급에 논술 합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N수생인데 겨울부터 논술 준비를 해서 떨어진 친구도 있고 1, 2월부터 심지어 6월 이후에 7, 8월 달에 했는데 붙은 학생도 있고 떨어진 학생도 있고 파이널만 해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세요. 1, 2월 달에 논술 준비했는데 떨어진 친구가 많고 붙은 친구가 많은지, 파이널 때만 준비했는데 붙은 친구가 많은지 떨어진 친구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상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논술 준비에 비례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물론 그 친구가 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즉 기본적인 기초 학습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하는 학교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날 컨디션 그리고 공부했던 거에 딱 나오면 땡큐잖아. 컨디션은 좋은데 공부했던 것에 나오면 논술 합격하겠죠. 짧게 공부해도. 그러니까 그런 행운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공부를 일찍 준비해서 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정시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표한 대학 가는 경우도 있지만 1학년 때부터 준비했는데 심지어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 목표한 대학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고, 다만 최소한 뭐는 말할 수 있냐면 준비 기간에 비례해서 합격할 확률은 높아요. 수능도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논술 일주일만 준비해서 합격하는 학생들 있죠. 근데 일주일만 준비해서 다 합격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논술 1월 달부터 준비해요. 다 합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1월 달부터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붙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 기간이 있으면 그 준비 기간에 비례해서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죠. 확률을 좀 높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능은 미적과 과탐을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인문 논술 해도 되나요? 사탐을 안 한다면 사탐 선택한 친구들보다 논술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논술 문제가 뭐죠? 논술 문제가, 인문계 논술 문제는 사회탐구 제시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도가 떨어지면 합격하기 힘들죠.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휘집도 주고요. 어휘집, 논술 어휘를 외워야 되겠죠. 그 단어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재 2권에 논술의 정답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에서 나오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현장 강의 있습니다. 인강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준비하세요. 그걸면 됩니다.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그거 준비해서 합격합니다.
자, 이제 과탐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 많이 불리하겠네요. 사탐이 준비 안 됐으면 힘들겠네요.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탐으로 꼭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탐으로 체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탐이나 사탐 상관없잖아요. 탐구로 체제를 맞추는데 영어나 국어로 체제를 맞춰도 되잖아요. 수능 체제는 그걸로 맞추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즉 과탐을 선택하더라도 수능 체제는 다른 걸로 맞추면 되고요. 또 과탐으로 맞출 수도 있죠. 그리고 사탐 제시문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테스트에서 지문 독해는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시문 독해가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랑 겹치는 과목, 문학 등 수능 공부로도 대비가 될까요? 아, 문학 잘한다고 해서, 수능 문학 잘한다고 해서 논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능 객관식 준비와 논술 주관식 대비 방법은 달라요. 그리고 제시문이 똑같다고 해서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준비하세요. 인문 논술과 수능에 투자하는 시간을 결정해야 되는 N수생이다. 인문 논술은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자, 현실적인 가능성. 제 상식으로는 N수생들이 수능에 올인하고 남은 시간 내지는 또는 수능 끝나고 한 1, 2주만 인문 논술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요? 자, 제 주변만 보더라도 논술에 올인하던 친구들이 딱히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고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논술 성공 가능성이 얼마이고 입시에서 얼만큼 비중을 둬야 되는지 확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한다. 논술의 객관적 성공 가능성과 입시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는 것이 적절한가? 일단 객관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논술을 준비한 시간에 비례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 오도된 생생함의 오류입니다. 오도된 생생함의 오류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 거, 그건 너무 생생하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합격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정시로 상위 15개 대학, 정시로 상위 15개 대학을 합격한 학생은요, 정시로 2만 명입니다. 근데 논술로 상위 15개 대학을 합격하는 학생은 4,500명입니다. 그럼 4,500명이란 통계 수치를 부정하는 겁니까? 자, 정시로 4배수, 그러니까 한 4대, 그리고 4, 비례식으로 하면 논술은 1, 4대 1 정도입니다. 그럼 한 2만 5천 명 중에 5천 명이 논술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걸 부정합니까? 하는 거죠.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네 주변에 없었던 것뿐이야. 네 주변 바깥에는 있다는 거지. 논술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사실상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다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면 학종과 교과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1학년 때 이미 내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학종과 교과로 목표 대학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수능 준비를 했는데 2학년 때와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목표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3학년 때 논술 전형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를 보면 내신 6등급 외고 학생인데 연세대 논술로 갔죠. 정시 보면 국수형이 333 나오면 이건 정시로 국승세단 라인이고요. 근데 논술로 뚫을 수 있죠. 그 다음 수학이 8등급인데요. 특목고 학생입니다. 내신 3.5인데 성균관대 인문논술로 붙었죠. 다른 수능 체제를 가지고 맞춘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종합전형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정시로 갈 수 없는 경우를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신 5.8등급이고 수학 7등급인데 국어 영어도 4등급이에요. 근데 건국대 행정학과 붙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실현 가능한 루트를 열어놓고 해보세요. 논술로 꼭 준비하는 말은 안 해요. 나는 정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그럼 정시 하면 됩니다. 논술은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데요. 자연계 대학과 인문계 대학이 있으면요. 정시 가능 지원하는 점수가 있어요. 4% 안에 들면요. 그냥 서울대부터 이화여대를 갑니다. 자, 스카이를 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대나 한양대, 서강대를 가려면 2% 안에 들어야 됩니다. 2% 누적 백분위 문과에서. 자, 경희대를 가려고 해도 누적 백분위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인서울대학 세종대까지 가려고 해도요 9%, 10%, 인하대 아주대도 11%, 12%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시로 요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아니면 논술로 준비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연고대 진학을 준비하는데 정시 지원 가능성이 낮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정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시의 비중을 크게 두고 논술을 풀크릿하기는 살짝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강의나 연고대 논술 강의만 들으면 될까요? 야, 이거 진짜 이런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쌤, 저 정시로 대학을 갈 건데요. 정시 공부 살짝 조금만 해가지고 연고대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연고대 합격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조금만 하고 싶대요.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논술로 연고대를 가는 방법하고요.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요. 탐구 1, 탐구 2, 이 5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논술로 가려면요. 국어 공부 분량의 10분의 1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탐 과목, 사탐 탐구 과목의 공부 방법의 절반밖에 안 돼요. 사탐 한 과목 하는 것보다 공부 분량이 적어요. 이렇게 적은데 안 하려고 그래요? 요거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분의 1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적게 한 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논술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사회 탐구보다 공부 분량이 적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국수 영탐탐을 봐서 연고대 가느냐, 논술을 해서 연고대 가느냐,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려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Q&A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요, 여기 질문 남겨주십시오. 뭐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올려주시든가 Q&A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은요, 논술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다면 가세요.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다면 가세요. 목표한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자, 근데 욕망은 높아, 꿈은 높아, 근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럼 논술을 고려해보세요 이거지. 고려해보라는 소리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공부를 하시고요. 이거 논술도 안 되겠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박기호 논술입니다.